네. 자, 이전 앞선 영상에서 그 목록을 가져오는 내용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제 요런 요 목록을 가져오는 내용까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내용은 뭐냐? 요 밑에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게 참, 페이징 처리할 때 오히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내용들이죠. 뭐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이 숫자를 누르면 그 이제 뭔가 여기 보여지는 목록이 바뀐다. 그거는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돌아가는 걸 먼저 한번 보면은 자, 요 숫자가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요 숫자를 누르면 그 해당 이제 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소도 당연히 그 어떤 페이지를 클릭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숫자는 세개만 보이게 할 겁니다. 세개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게시글이 적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네, 개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뭐 어떤 일반 쇼핑몰이나 이런 것처럼 뭐 10개씩 1부터 10까지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뭐 그거는 그냥 값만 그 변수값만 살짝 바꿔주면은 네, 다 되는 내용이라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변화들을 좀 바로바로 보려고 이렇게 숫자 값을 좀 적게 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까지 넘어가고 이제 다음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4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3개씩만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뭐 10, 11,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총 게시글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게시글이 11개가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게시글의 개수는 3개예요. 그러면 총 페이지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 4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게시글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게시글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러면 필요한 페이지 개수는 몇 개다? 7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에 뭐 필요 없는 번호, 여기에 5, 6이 보여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5페이지, 6페이지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있는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해서 요 하단에다가 그 값을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DTO를 하나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저 밑에 숫자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려고 DTO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페이지 DTO. 자, 요거는 이제 페이지. 컴퓨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페이지라는 거는 그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맥스 페이지라는 것은 그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체 게시글이 11개인데 한 페이지에 3개씩 글을 보여주려면 몇 페이지가 필요하느냐 뭐 그런 전체 최대 필요한 페이지 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현재 페이지 기준 시작 페이지 값이라고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자, 뭐 무슨 의미냐? 만약에 사용자가 1 또는 2 또는 3페이지를 요청을 했다면 자, 여기서의 스타트 페이지는 뭐냐?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엔드 페이지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4페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 페이지는 4가 되는 것이고 엔드 페이지는 똑같이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이제 좀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게 돼요. 이제 그런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페이지 DTO 객체를 하나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를 어, 모두 자, 이제 목록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요 계산해온 요런 값들을 요 각각을 이렇게 모델에 담아서 이제 화면으로 가져갈 겁니다. 화면 이름은 이제 페이징이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클래스로 넘어가 보면 자, 요 내용은 좀 막 약간 식이 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어, 기존 코드를 좀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설명은 네, 좀 이어서 하고요. 왜냐면 여기에 괄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괄호들을 또 잘못 붙이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를 좀 그대로 가져다가 작성하시는 걸 추천하고 자, 약간의 리팩토링이 좀 필요한데 그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페이징 리스트에서 했던 요 페이지 리밋이라는 요 변수를요. 그냥 클래스 변수로 좀 올리겠습니다. 전체 클래스 필드죠. 이렇게 좀 올리고요. 그러니까 어느 메서드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값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블럭 리밋이라는 변수로 또 이렇게 3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역할이 뭐냐? 어, 자, 이 페이지 리밋이 그 보여주는 거는 한 페이지에 몇 개씩 글을 보여줄 거냐. 이제 그 내용이 우린 지금 3으로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요 블록 리밋이라는 요 변수의 역할은 뭐냐? 요 하단에 숫자가 몇 개씩 나오게끔 할 거냐. 네, 지금은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기 밑에 숫자를 뭐 나는 1부터 5까지 뭐 1부터 10까지 보여줄 거다 그러면 요 변수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또 한 페이지에 뭐 5개씩, 10개씩 보여줄 거다 그럼 요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요 목록에서 뭐 셀렉 박스로 뭐 선택을 해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그 변수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징 파람이라는 요 메서드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계산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퍼지토리를 호출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각각 주석을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자, 전체 글 개수를 조회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만약에 DB에 지금 현재 게시글이 총 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 몇 페이지가 필요한지가 달라지죠.
뭐 게시글이 10개가 있다면 필요한 페이지 개수는 4개. 게시글이 20개가 있다면 필요한 페이지 개수는 7개. 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DB로부터 알아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보드 카운트라는 이제 메서드를 이제 하나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레파지토리에다가 요 보드 카운트 추가하고 select one. 자, 그다음에 이제 매퍼에서는 select query를 이용해서 리절트 타입만 정해줍니다. 인티저. select count. 네. 이제 카운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카운트 함수를 그러니까 카운트 네 이거는 이제 SQL 그 MySQL 네, 함수죠. 그래서 카운트를 합니다. 뭐 기준은 여기는 뭐 기준 이제 보통 PK를 쓰는 게 가장 네 좋고요. 그래서 네, 몇 개냐 네, 개수를 세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뭐 DB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총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숫자값만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리저트 타입을 인티저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리파지토리에서 리턴을 주고 그게 인트 값으로 이렇게 서비스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자, 페이지 리밋이 이제 이제 한 페이지에 보여줄 글 개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데 나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글이 10개다라고 한다면 얘를 3으로 나누면 뭐 3.333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페이지 개수는 4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올림 처리를 해야 돼요. 올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용되는 요 함수 그 메서드가 이제 sail이라는 요 메서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 자바 메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서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해주기 위한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작 페이지 값은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는 시작 페이지는 1, 4, 7, 10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을 좀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 엔드 페이지 끝 페이지 값은 뭐 3, 6, 9, 12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요런 계산. 그러니까 블록 리밋이 3이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3의 배수처럼 지금 값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일 때 3으로 끝나고 4일 때 6, 뭐 7일 때 9. 이제 요런 값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값을 만들기 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엔드 페이지는 그러니까 시작 페이지는 항상 1, 4, 7, 10 요런 식의 값을 가지면 돼요. 근데 자, 엔드 페이지는 뭐 만약에 여기서 엔드 페이지는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그 글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if 절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시작 페이지가 4예요. 그러면 엔드 페이지는 여기 계산에 의해서는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6페이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4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게시글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맥스 페이지
전체 페이지 개수랑 이 맥스 페이지 값이랑 비교를 해서 맥스 페이지 값이 얘보다 작다면 그냥 이 엔드 페이지 값을 그냥 맥스 페이지와 동일하게 하겠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참 페이징 네, 요 파라미터를 네, 좀 이해를 하는 게 네,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게시글이 어 6페이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굳이 없는데 여기다가 5, 6을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4페이지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요 파라미터들을 이제 DTO 객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화면에다 가져갑니다. 그래야만 요 밑에 숫자들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요 부분은 좀 한번 조금 더 이제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은 네, 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나 또 좀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좀 댓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시글 목록과 그다음 필요한 그 밑에 숫자 값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만 남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화면에다가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네, 뭐 거기에 따르는 또 좀 내용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